안녕하세요. 책 읽는 은하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일일 이식입니다. 지은이 히가시 시게요시, 감수 코우다 미츠오, 옮기니 안중식 지식 여행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나치게 많이 먹고 있다. 건강을 원하면 아침을 굶어라. 먹지 않고 건강해지는 비결 일일 이식에 있다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 올린 일일 일식 책을 들으시고 너무 극단적이다, 비현실적이다, 근손실이 겁난다 등등의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 책을 좀 확대 해석하자면 소식이 답이다 쯤의 주장이었을 텐데요. 현대인들이 보통 일일 삼식을 하는데 그걸 일일 일식으로 바꾸라니 좀 무리는 되겠지요. 그래서 이번엔 다른 저자의 일일 이식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대의학의 한계를 보완한 자연치료를 50년간 실천 연구한 의사 코우다 미츠오 박사의 소식, 니시식 건강법을 소개한 책입니다. 석식이 아닌 아침 식사를 건너뛰는 일일 이식입니다. 아주 현실감 있고 좀 소식하시고자 하시며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큰 무리 없이 따라해 보실 수 있는 일일 이식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일일 이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좋아진다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소식이 우리 몸에 좋다는 건 정말 군말이 필요 없는 진리입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소식을 할 건지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적절히 가감하셔서 현명한 취사 선택으로 건강한 삶을 이루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롤로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건강이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뭔가 조금씩 몸에 이상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항상 위장 상태가 안 좋다고 느끼는 사람, 어깨와 목이 결린 사람, 항상 일에 지쳐 있는 사람, 원기 부족한 사람,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몹시 피곤한 사람, 밤늦게 식사하는 생활 습관 때문에 아침만 되면 항상 몸 상태가 안 좋은 사람, 머리가 항상 무거운 사람, 원인 불명의 두통에 시달리는 사람, 또 피부가 거칠어지고 몸이 많이 무거워졌다는 사람 등 몸과 마음이 언제나 상쾌한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지금의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놀랍게도 이러한 몸의 부조화가 사라지게 되면서 건강을 실감할 수가 있게 된다. 그것이 이 책에서 소개하는 코우다 미츠오 박사에 의한 일일 이식 소식 건강법이다. 코우다 박사는 의사생활 50여 년 동안 단식요법과 니시식 건강법을 기초로 하여 독자적인 소식법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난치병의 치료에 전념해왔다. 스스로 단식과 소식을 실천함과 동시에 환자들에게도 단식요법과 소식요법을 준수하도록 엄격하게 지시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양생법은 건강을 위해 이것만은 꼭 실천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코우다 박사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코우다 의학은 그저 과학만을 맹신하는 탁상공론의 의학이 아닌 실천의학이다. 업무상 나는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의사와 그들의 치료법을 접하면서 질병 치료의 성과를 목격해왔지만 코우다 박사만큼 스스로 직접 시험하면서 효과를 올리고 있는 의사는 본 적이 없다. 코우다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식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오랜 경험에서 얻은 결론으로 나는 그것이 진리라고 확신합니다. 시험삼아 몸 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되면 먹는 양을 줄여보세요. 다른 나쁜 습관은 그대로 계속되어도 괜찮습니다. 식사의 양만 줄여도 몸 상태가 좋아져서 혈액검사의 수치가 개선될 것입니다. 과식이 얼마나 몸에 좋지 않은지 실감할 수 있지요. 가장 이상적인 식사량은 정량의 60% 정도지만 그것은 어려울 테니까 80% 정도만 먹도록 신경을 써보세요.
몸의 이상을 노화의 탓으로만 돌리는 사람도 있다. 예를 들어 중년이 되어 머리가 벗겨지면 나이 탓이니까 하고 말한다.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도 나이 탓으로 돌려 노화이므로 어쩔 수 없다라든가 노화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식으로 말하곤 한다. 그러나 40대의 얼굴에 큼지막한 주름이 생긴 것을 노화 때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코우다 박사는 식생활 등의 문제가 있으면 내장의 활동이 저하되어 실제 나이보다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머리가 벗겨지거나 주름이 생긴다는 것이다. 코우다 박사는 다음과 같은 놀랄만한 이야기도 했다. 식사에 신경 쓰면서 건강을 위한 올바른 생활을 계속하면 90세, 100세가 되어도 검은 머리가 무성합니다. 주름도 별로 없습니다. 노화를 피할 수는 없지만 진행을 늦출 수는 있어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생활을 행한 사람만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습니다. 왜 몸이 망가지거나 병이 생기는 것일까? 건강을 해치고 병이 드는 것은 나쁜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난치병이나 몇 개 정도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만큼 나쁜 습관을 많이 갖고 있다고 코우다 박사는 말한다. 나쁜 습관이란 단 것을 좋아해서 너무 많이 먹게 된다든가, 과음을 한다든가, 수면 시간을 줄여가면서 무리하게 일을 한다든가 등과 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는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양생법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은 좀처럼 쉽게 버릴 수 없다. 50세까지의 버릇은 무덤까지 갖고 간다는 말이 있듯이 몇 살이 되어도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나쁜 습관을 반성하여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 중에서도 마음의 습관이 가장 나쁘다고 코우다 박사는 지적한다. 습관 중에서도 마음의 습관이 가장 성가십니다. 예를 들어 난치병에 걸린 사람 중에는 어두운 면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게 노력해서 조금 호전의 기미가 보이는데도 전혀 진전이 없다, 안 되겠다 하고 비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의 사람은 마이너스 호르몬밖에 나오지 않으므로 병도 낫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받아들이면 플러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어 병을 고치는 힘이 몸에서 솟구친다고 한다.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는 감동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이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하는 사명감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사명감이 있으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감동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재치와 유머를 갖는 것도 필요해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자면 화가 나는 일도 있고 기가 막힌 일과 후회스러운 일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뭔가 화가 나는 일이 있거나 무슨 일에 실패하거나 해도 적정한 재치와 유머로 웃어넘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찡그려서는 안 됩니다. 웃음은 면역력을 높입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마음을 쓰는 것도 건강을 위해 중요합니다. 현대의학의 한계와 단식과의 만남. 코우다 미츠오 박사가 제창하고 있는 소식요법은 단식과 니시식 건강법을 배경으로 50여 년 동안 실천적 치료의 집대성으로서 구축된 것이다. 코우다 박사는 중학 시절에는 스모 선수를 했으며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는 가라데를 배워 유단자가 된 스포츠맨이었다. 당시에 그는 단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여 한 번에 팥빵을 6, 7개나 먹을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코우다 박사는 중학교에서 사관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위장의 부조화와 급성 간염에 의한 황달, 그리고 계속되는 또 다른 병마에 시달렸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병을 고쳐보기 위해 의사에게 매달렸지만 병세는 호전되지 않고 간염은 만성화되고 말았다. 종전 후 그는 오사카 대학교 의학부에 진학했는데
이렇게 의사를 지망하게 된 것도 자신의 병을 고치고 싶은 바람 때문이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담낭 담도염, 십이지장염, 대장염 등 그 몸에는 점점 더 많은 질병이 찾아들었다. 의학부 3학년 때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현대의학의 최첨단 치료를 받았지만 병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믿고 있던 주치의 교수로부터도 집에 가서 편안히 요양하는 편이 좋겠다는 말을 듣게 된다. 현대의학의 회의를 느끼게 된 코우다 박사는 그때부터 민간요법과 동양의학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단식요법의 탁월한 효과를 알게 되었다. 간장병에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단식을 하면 죽는다. 그렇게 말하는 주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는 나라의 이코마산에서 11일 동안 단식을 감행, 그곳에서 현재의 코우다식 건강법의 발판이 되는 니시식 건강법과 만나게 된다. 그 후 그는 단식 수행을 몇 번이나 더 체험했고 그 결과 드디어 만성 간염을 극복하고 건강을 찾게 되었다. 의학부를 졸업한 후 그는 오사카의 야오에 병원을 개업해서 니시식 건강법과 단식을 사용하여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코우다 박사는 개원 후에도 자신의 몸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엄한 훈련을 거듭하였다. 한 번은 녹즙을 하루에 150g씩이나 계속 먹어 자신의 위를 해치기도 했는데 이 체험을 통해 그는 녹즙을 주스로 만들어 마시는 방법을 고안할 수 있었다. 또 현미를 끓여 크림 상태로 만들어 계속해서 먹다가 2개월 동안이나 변이 나오지 않는 체험을 하는가 하면 하루에 2번씩 맑은 즙만을 마시는 단식을 2개월에 걸쳐 수행하는 등 정기적인 단식 실험을 해나갔다. 환자들을 치료할 때 그는 가능하면 환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단식과 소식을 지도했고 생채식으로 하루의 섭취 칼로리를 150칼로리까지 극단적인 수준으로 올려 암 등과 같은 난치병의 치료에 도전하기도 했다. 그는 수많은 경험을 축적하여 각각의 질병에 가장 알맞은 치료법을 사용하여 갖가지 질병을 치료해왔다. 예를 들면 난치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식사의 양과 내용, 수분의 적절한 섭취 방법과 양 등과 같은 식이다. 그렇게 도달한 진리가 과식이야말로 건강을 해치는 최대의 원인이라는 사실이었다. 이처럼 그는 스스로의 체험과 난치병 치료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현재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1일 2식의 소식 요법을 구축 체계화했고 그 보급에 힘쓰고 있다. 최근에 취재한 사람 중에 궤양성 대장염에 걸린 한 남자가 있는데 그를 예로 들어 코우다 요법의 효력을 전하고자 한다. 40대 전반인 이 남성은 코우다 박사의 지도를 받아 자택에서 소식을 중심으로 한 코우다 요법을 실천한 결과 5개월 만에 완전히 치유되었다. 이 병은 대장의 점막에 궤양과 물집이 생겨 계속해서 설사와 당혈변이 나오는데 한번 고쳐도 재발하기가 쉬워서 후생노동성 특정 질환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현대의학에서는 이 병의 원인이 규명되어 있지 않다. 약물요법이 통상적인 치료의 기본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다지 효과가 없다. 증상이 안정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수많은 사람의 경우 재발이 반복되어 심한 증상에 시달리게 되고 일상생활까지도 곤란하게 된다. 이 남성 역시 화장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었다. 코우다 박사의 지도를 받고 만성 피로증후군을 고쳤다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코우다 박사를 알게 된 그는 박사가 제시하는 식사요법을 수행하는 데 죽자 살자 전념하였다. 식사는 1일 2식으로 녹즙과 현미를 삶은 크림, 그리고 두부, 다시마와 깨 약간이다. 그리고 나체요법, 온냉욕 등의 니시식 운동법이 치료의 전부다. 이 요법을 계속하여 장의 상태가 개선되면 증상은 일진일퇴를 반복한다. 그 사이에는 명현이라 하여 일시적으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이 남성은 몇 번이나 명현을 반복한 끝에 드라마틱하게 이 난치병을 모두 치료했다. 코우다 박사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의 하나는 수면 시간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것은 식사의 양을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즉 과식하는 사람은 숙면할 수 없고 장시간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몸 상태가 나빠져서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 한편 소식하는 사람은 숙면할 수 있어서 아침에 일찍 잠에서 깨어나고 그런 만큼 수면 시간도 적어서 컨디션도 좋다. 과식한 사람은 취침 중에도 먹은 것을 대사하기에 바빠 장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으면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한편 소식을 하고 야식을 먹지 않는 생활을 하면 취침 중에 배가 비어 있다. 그러면 몸에 부담이 가지 않아서 숙면할 수 있고 수면 시간이 짧아도 되며 깨어나도 기분이 상쾌하다. 또 더위와 추위를 별로 타지 않는 사람은 건강한 반면 지나치게 더위를 타거나 추위를 타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라고 코우다 박사는 말한다. 일반적으로 살찐 사람은 더위를 잘 타고 땀을 잘 흘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추위에 강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추위에도 매우 약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최대의 원인은 과식입니다. 과식으로 인해 형편없이 되어버린 몸은 더위에도 추위에도 모두 약합니다. 최근에는 땀을 흘리지 않는 젊은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냉한 체질도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체온 조절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몸도 전혀 흘리지 않는 몸도 정상이라 할 수 없다. 체온의 경우 일반적으로 적정하다고 하는 것보다 낮은 체온, 즉 아침에는 35.8도씨, 저녁에는 36.3도씨가 건강한 몸이라고 한다. 정말로 건강한 몸이 되면 더위에도 땀을 지나치게 흘리는 일이 없으며 추운 겨울에도 추위를 별로 타지 않는 법이다. 따라서 더위나 추위에 강하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또 맥박이 너무 빠른 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이며 느린 편이 건강한 몸이다. 일생 동안 뛰는 사람의 맥박수는 일정하며 따라서 너무 많이 뛰면 그만큼 수명이 짧아진다. 코우다 박사에 의하면 예를 들어 하루에 150칼로리의 초소식을 하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맥박이 느려서 1분간의 맥박수가 적다고 한다. 몸이 굳으면 장수할 수 없다. 몸이 굳은 사람보다도 유연한 사람이 장수할 수 있다든지 장수하는 사람은 몸이 부드럽다고 하는 견해를 가끔 의료 관계자로부터 듣는 경우가 있지만 코우다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몸이 굳은 사람과 유연한 사람 중에 장수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몸이 유연한 사람 쪽입니다.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의 평균 수명보다 긴 것은 몸의 유연성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의 유연성에는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식사나 운동 등과 같은 생활 습관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서도 과식과 운동 부족은 근육을 굳게 하지요. 현대 영양학은 플러스의 영양학이다. 하루의 칼로리는 어느 정도 섭취해야 하며 그에 대한 내용으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등은 각각 어느 정도 필요하며 나아가서 반드시 아침 식사는 거르지 말아야 한다는 식으로 영양 섭취만을 중시하며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코우다 박사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취하는 것을 중시하는 플러스 영양학은 현대인에게 비건강과 병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아침 식사를 하면 혈액은 위장으로 돌고 신장은 머물게 되어 그만큼 노폐물을 배설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숙변을 쌓아두게 되는 것이지요. 코우다 박사가 지도하는 식양생법은 섭취하는 것만을 중시하는 플러스 영양학과는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으로 얼마나 적게 먹고 노폐물을 완전히 배설하는가를 중시하는 마이너스 영양학이다.
플러스 영양학의 상징은 아침 식사를 거르면 안 된다라는 사고방식이다. 아침 식사는 건강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고가 의학계와 영양학계에서는 대세를 점하고 있다. 그 때문에 아침 식사를 거르면 안 된다는 사고가 사회 전반에 폭넓게 침투되어 있는 듯하다. 아침밥을 먹으면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만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뇌는 다른 물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한 사실이 캐나다의 오웬스 박사의 실험에 의해 밝혀졌다. 오웬스 박사는 단식 중에 뇌가 무엇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가에 대해 연구했다. 그 결과 베타 히드로키시낙산이 50%, 알파 아미노질소와 아세트 초산이 각각 10%였고 포도당은 전체의 30%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 결과에 주목하며 코우다 박사는 단언한다. 그러므로 아침밥을 먹지 않아도 뇌에 사용될 에너지는 부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침을 굶었다고 해서 머리가 멍청해진다거나 휘청거리는 일은 없으며 오히려 머리가 맑아집니다. 아침 식사는 건강에 있어서 금도, 은도, 동도 아닙니다. 아침 식사는 유해물 이외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침 식사를 굶으면 힘이 떨어진다고 하는 사고도 아침 식사 폐지를 실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몸에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1, 2개월 동안 계속해서 익숙해지면 오히려 아침 식사를 하고 있던 때보다도 힘이 더 생겨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건너뛰는 생활로 바꾸면 채 1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익숙해지게 되고 공복감도 느끼지 않게 된다. 1일 2식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오전은 위장에 있어서 배설의 시간. 거듭 말하는 것이지만 코우다 박사는 아침 식사는 건강에 있어서 금도 은도 아닌 유해물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입장을 관철하고 있다. 그 커다란 이유의 하나는 배설해야 할 시간대인 오전 중에 먹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루 중 오전은 노폐물을 배설하여 위장을 쉬게 해야 할 때로 그 시간대에 먹는다고 하는 것은 배설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과도 같다. 그 근거로 모틸린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들 수 있다. 공복이 되면 장은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 모틸린이라는 소화관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 물질은 장의 운동을 활성화시켜 장관 내에 남아있는 내용물을 배설하기 위해 분비되는 것이다. 이는 1971년 캐나다의 브라운 박사에 의해 발견되었다. 공복 시에는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이때 모틸린의 분비가 높아진다고 한다. 이 메커니즘은 군마대학교 이토젠 교수가 내시경으로 직접 확인시켜주며 밝힌 바 있다. 모틸린은 통상 공복이 8시간 동안 계속되면 나오지만 식사량이 많으면 분비되기까지의 시간이 그만큼 길게 걸린다. 현대의학은 배설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무시하며 소홀히 하고 있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 섭취하는 것의 이점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강조하지만 배설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코우다 박사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배설을 소홀히 하는 생활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위장은 체조 좋고 나쁨의 거울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습관을 오랫동안 계속하고 있으면 배설해야 할 시간대에 위장에 필요 없는 부담을 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위장의 활동을 약하게 하여 숙변이 쌓이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간장이나 신장 등의 다른 장기에까지 나쁜 영향을 주어 마침내 온갖 몸의 이상과 질병이 생겨나게 됩니다. 몸에 좋은 것도 지나치게 섭취하면 해가 된다고 코우다 박사는 지적한다. 1965년부터 암과 생활습관병이나 알레르기 등과 같은 질병이 증가한 원인은 육식과 과식이 관계하고 있다. 이 사실은 의학적으로도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동물성 식품은 질 좋은 단백질의 공급원이므로
고기, 우유, 유제품을 적극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고 현대 영양학은 권해왔다. 이를테면 대장암의 발생에는 육식과 기름을 사용한 요리에 의한 지방의 지나친 섭취가 관계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생활습관병은 잘못된 생활의 습관이 원인이라고 밝혀져 치료 기본으로 식사요법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당뇨병에 관해서는 식사 제한이 우선된다. 그래서 1200에서 1800칼로리 정도를 권장한다.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하루의 섭취 칼로리의 기준치를 내리면 좋을 텐데 그러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1200칼로리 이하로는 에너지와 각종 영양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고우다 박사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고기와 동물성 식품의 우유, 달걀 등의 효용을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은 물론 어떤 종류 식품이든지 과식은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현대의학의 맹점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식품이라 해도 일단 과식하게 되면 몸에 해롭습니다. 몸에 좋은 식품을 대표적으로 꼽아보자면 우선 야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채는 많이 먹을수록 몸에 좋다든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생야채를 많이 먹으면 위벽이 헐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염분의 과잉 섭취 제한의 단점. 현대의학과 현대영양학에서는 염분의 과잉 섭취는 고혈압 등의 원인이 된다고 하여 과잉 섭취를 삼가도록 주의해왔다. 염분 섭취를 제한하고 고혈압이 개선되어 뇌졸중의 발생이 줄었다고 하는 보고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염분 섭취가 줄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단백질의 섭취가 느는 등 다른 요소도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염분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는 고혈압 환자의 단 몇 %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염분의 과잉 섭취는 몸에 나쁘다고 하는 상식이 이미 넓게 침투되었기 때문에 과잉적일 정도로 신경이 예민하여 염분 섭취를 극단적으로 피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염분을 과잉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사고방식에는 위암도 포함된다. 식염 섭취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위암의 사망률도 높다고 하는 역학 데이터가 발표된 데서 다량의 식염 섭취가 위암의 발병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견해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식염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위암의 발생에 관계하고 있는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염분에 함유된 나트륨은 세포의 대사에 없어서는 안 될 미네랄이다. 생명의 소금이라는 말이 있듯이 소금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다. 그렇지만 소금은 제한해야 한다고 하는 인식이 우리의 일반에 넓게 퍼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고우다 박사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소금의 제한은 오히려 갖가지 체조불량과 병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염분을 일체 섭취하지 않으면 무엇보다도 위의 활동이 약해집니다. 위산은 염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료인 식염을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식염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위산의 산도가 줄어 위암의 원인이 되는 헬리코백터 필로리라는 세균이 좋아하는 환경이 되고 맙니다. 염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단 것을 원하게 된다. 염분을 제한하면 단 것이 먹고 싶어지게 만든다고 코우다 박사는 지적한다. 천성적으로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그 외에도 염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단 것이 먹고 싶어진다는 케이스가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염분의 섭취를 제한하면 왜 단 것이 먹고 싶어지는 것일까? 이에 대해 코우다 박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식품에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는 소금 절임, 설탕 절임, 알코올 절임 등이 있는데 우리의 몸도 이것과 같습니다. 땀을 흘리게 되면 그 땀과 함께 염분이 배설되기 때문에
소금 절임이 잘 안 됩니다. 그때 소금을 섭취하면 해결되지만 소금을 섭취하지 않으면 설탕이 먹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설탕을 섭취하게 되면 몸이 설탕 절임이 되어 갖가지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요. 그런데 만일 설탕이 섭취되지 않으면 술집 앞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됩니다. 몸은 알코올을 필요로 하니까요. 이때 알코올을 섭취하면 그 해는 말할 수도 없겠지요. 우리의 몸은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땀을 흘리면 염분 섭취가 필요한 것입니다. 염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간장에서 포도당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혈당치가 내려가게 되므로 금방 지치고 말지요. 또한 땀으로 잃은 수분은 당연히 보충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식은 숙변을 쌓이게 하는 원인. 건강을 해치는 최대 원인은 과식에 있다고 코우다 박사는 단정한다. 과식은 장의 활동을 저하시켜서 숙변을 쌓이게 하는 원인이 되며 갖가지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숙변은 장 내에 1년이나 2년씩 쌓여있는 묵은 변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시경으로 장의 안을 관찰해봐도 그런 것이 확인되는 경우는 드물어서 거의 볼 수가 없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대장 전문가들은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 의사의 경우는 전혀 무관심하거나 혹은 그 존재를 아예 부정하고 있다. 그러면 숙변이란 무엇일까? 코우다 박사에 따르면 숙변은 예로부터 일컬어져 온 것과 같은 묵은 변이 아니라고 말한다. 변은 1년이나 2년씩 장의 벽에 붙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관에는 약 100종류의 세균이 대략 100조 개나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효소를 만들어서 변을 분해하는 것입니다. 장관의 점막은 3일에 한 번 정도 비율로 새롭게 변합니다. 그러므로 장의 벽에 변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코우다 박사의 이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점점 변의 정체를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사실 우리 몸속에는 모두 배설되지 않고 남아있는 변이 있다. 그것은 단식을 하면 대부분 본인도 놀랄 정도로 대량의 변이 배설된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변이 나온다는 것이다. 실제로 단식을 체험한 사람의 경우 조금은 과장이겠지만 변기에 넘칠 정도로 변이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대량으로 배설되는 변의 내용물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코우다 박사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숙변은 위장의 처리 능력을 초과하여 먹어댄 결과 장관 내에 정체하는 배설의 내용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자동차의 관계를 예로 들면 1분 동안에 자동차 100대가 통과하는 고속도로에서는 70대가 쉽게 통과할 수 있지만 그 도로에 150대의 자동차가 들어서게 되면 정체하고 말지요. 이것과 똑같은 상태가 장에 일어나는 것이 숙변입니다. 옥수수나 부추 등을 먹고 나서 수시간 후에 대변을 보면 아직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배설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장관내를 초스피드로 식물이 지나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정체하고 있는 상태는 언제까지나 장의 양 옆구리에 쌓여서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정체한 변은 장의 벽에 딱 달라붙거나 혹은 장 자체를 늘리기 때문에 장벽이 엷어져서 거기를 통과하고 있는 혈관과 신경을 압박한다. 그래서 장의 움직임이 둔해지기도 한다. 장의 전문의와 외과의에 따르면 우리의 장을 내시경으로 관찰하면 누구나 많든 적든 유착이 보인다고 말한다. 또한 수술해서 내장에 메스를 가하거나 내장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절제하고 나면 장기와 장기 혹은 장기와 복막에 유착이 일어난다고 한다. 수술한 경우를 제외하면 장의 주된 유착 원인은 위장의 처리 능력을 초과한 과식에 있다고 코우다 박사는 지적한다. 위장의 처리 능력을 초과해 먹게 되면 장의 점막에 염증과 진무름을 일으킵니다. 또한 위장은 늘어나서 처지거나 옆으로 퍼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장이 여기저기 꼭 달라붙는 유착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유착한 곳은 변형되어 가늘어지거나 꼬이거나 하게 되므로 음식의 통과가 어려워집니다. 그 때문에 음식물의 잔재가 그곳에 걸려 숙변으로 정체하는 것입니다. 유착이 진행되면 그 부분은 옆으로 부풀어 오른 풍선 모양이 되어서 장마비가 일어나고 장이 움직이지 않게 된다. 장마비란 장이 팽창하여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게 된 상태를 말한다. 그렇게 되면 장의 연동운동을 충분히 할 수 없게 되어 더욱더 변이 많이 쌓이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숙변이 혈액을 더럽혀 만병을 일으킨다. 장에 정체한 숙변은 장내 세균이 내는 효소에 의해 몇 주 동안 발효하고 분해되면서 없어지고 만다. 그러나 그렇게 없어졌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숙변은 이상 발효, 즉 부패해서 그것이 체내에 흡입되고 말기 때문이다. 숙변이 쌓인 장은 장내 세균층의 균형이 깨져서 나쁜 균이 만연하게 된다. 부패 과정에서 독소가 만들어지는데 그 독소도 함께 장의 점막으로 호흡되어 혈액 속에 들어간다. 즉, 혈액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다. 혈액 중에 그런 부패물과 독소가 흡수된 결과 두통, 어깨결림, 현기증, 권태감 등과 같은 갖가지 증세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숙변이 쌓이면 뇌경색과 심근경색, 암, 교원병, 아토피성 피부염 등과 같은 갖가지 질병이 발발하게 된다고 한다. 코우다 박사에 따르면 한번 단식을 하여 많은 숙변이 배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과식하는 생활을 계속하면 단기간 내에 다시 숙변이 쌓이게 된다. 따라서 숙변이 쌓이게 하지 않으려면 소식을 습관화하여 늘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코우다 박사에 따르면 현대인의 대부분은 숙변이 쌓여 있다고 한다. 다음과 같은 사람은 특히 그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변비 기미가 있는 사람은 숙변이 쌓여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 장의 연동운동이 저하되면 변비가 되고 변비로 인해 나오지 못하고 남아있는 변이 숙변이 되기 때문이다. 위장이 건강하여 날마다 배변이 순조로운 사람이라도 오랫동안 과식하는 생활을 하면 장마비를 일으켜 숙변이 쌓이게 된다. 위장이 약한 사람보다는 숙변이 덜 쌓이지만 매일 과식하는 생활을 하면 확실하게 많이 쌓인다. 날마다 규칙적으로 변이 시원하게 나오므로 숙변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식하는 한 반드시 숙변은 쌓이게 되어 있다. 설사 기미가 있으면 언제나 변이 나오므로 숙변이 쌓일 리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역으로 설사가 있는 사람은 변비가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혹은 그 이상으로 숙변이 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장의 소화력이 약할 때 설사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사기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배변하는 힘도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다 나오지 못한 변이 숙변이 되어 쌓이게 된다. 왜 일일 삼식은 안 되는가?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적게 먹느냐에 있다. 그를 위한 방법이 바로 일일 이식의 소식요법이다. 이것이 코우다 박사의 신념이다. 일일 삼식은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상식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일본인의 경우 일일 삼식의 역사는 아주 짧은 에도 시대부터라고 한다. 왜 일일 삼식은 좋지 않을까? 영양이 부족한 것보다는 넘치는 편이 힘이 나고 좋은 것이 아닐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수긍이 간다. 그러나 코우다 박사가 이에 반대하는 이유는 일일 삼식으로는 식사와 식사의 간격이 너무 짧아서 위장을 쉬게 할 시간이 없다는 견해 때문이다. 음식을 먹고 나서 완전히 소화되기까지는 약 18시간이 걸린다. 일일에 삼식을 먹으면 아침 식사 때부터 점심 식사 때까지의 간격은 4시간에서 5시간이고 점심 식사 때부터 저녁 식사까지의 간격은 5시간에서 7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이전 식사에서 섭취한 것이 위장에서 소화되고 있는 중에 또 다음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제가 저녁에서 다음날 점심까지 18시간의 간격을 두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1일 2식의 소식요법은 다이어트에도 최적이라고 한다. 아침 식사를 건너뛰고 1일 2식으로 하면 우선 수분 배설이 촉진되어 부종이 없어지고 몸은 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빠르게 살이 빠진다는 것이다. 처음 3개월 동안은 근육도 다소 감소되는 상태가 계속되지만 그 후에는 역으로 늘어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며 근육이 다시 감소되는 일은 없다고 한다. 개인차가 있지만 3개월에 5kg 정도의 체중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줄면 그 이상은 전혀 줄지 않고 일정한 선에서 안정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적정 체중이라고 할 수 있지요. 살찌기 쉬운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1일 2식으로 하면 확실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고 코우다 박사는 말한다. 한편 너무 마른 사람에게 1일 2식의 소식요법을 실시하도록 권하면 더 이상 살을 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지만 실은 1일 2식의 소식요법을 하면 살이 찐다고 코우다 박사는 말한다. 막 시작했을 때는 일단 살이 빠집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3개월 정도 사이에 5kg 정도 체중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체력이 붙어서 체중이 증가합니다. 살이 빠지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위통 또는 위 더부룩함에 시달리거나 설사기미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체력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체질의 사람이 1일 2식의 소식 생활을 하면 위장 상태가 개선되어 소화 흡수가 정상으로 되기 때문에 체력도 붙고 살이 찌게 되는 것입니다. 1일 2식으로 활성산소를 줄여 암을 예방한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산소를 이용하여 대사한 결과 체내에 만들어진 물질이다. 산소 소비량의 약 2% 정도가 활성산소로 변형된다고 한다. 산소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운동은 활성산소를 체내에 과잉 발생케 한다. 그러므로 산소 소비량이 격증하는 심한 운동이나 노동은 건강상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다. 그 외에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원인에는 자외선과 식품 첨가물 등의 외적인 요인도 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의 인두루크 박사팀의 연구에 의하면 1일 2식을 하게 되면 산소 소비량이 13% 줄어든다고 한다. 1일 2식을 하면 그만큼 몸 안에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양이 적어지는 것이다. 식사의 양과 활성산소의 관계에 관해서는 종양학 전문인 고바야시 히로가 그 저서 암의 예방에서 정량 70% 정도 칼로리 제한식을 하면 활성산소의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새로운 학설을 소개하고 있다. 활성산소는 장기와 기관, 조직, 혈관에 장애를 주어 동맥경화와 암, 노인성 치매 등의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킨다. 1일 2식은 이처럼 몸에 해를 끼치는 활성산소의 양을 적게 하기 때문에 건강 유지나 질병,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1일 2식으로 단식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단식의 효과는 다른 어떤 치료법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고 코우다 박사는 말한다. 그러나 코우다 박사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볼 때 1일 2식의 소식요법을 1, 2년 동안 계속함으로써 단식에 뒤지지 않는 또는 단식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1일 2식의 소식요법을 실행하면 건강해지고 질병에도 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굳이 단식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물론 1일 2식의 소식을 실행하면서 정기적으로 단식을 하면 매우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권하고 있는 1일 2식의 소식요법은 단식을 배경으로 하여 구축된 것입니다. 따라서 1일 2식의 소식을 계속해서 실행하면 단식에 가까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식을 하면 스트레스에 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르몬의 사령탑인 뇌하수체로부터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물질이 분비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었어요. 자기 치유력이 높아진다는 것도 보고되었고요. 일일 삼식을 정석대로 섭취하고 게다가 간식까지 하는 식생활을 계속하면 몸은 본래 갖고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면역력과 치유력도 저하됩니다. 그런데 일일 이식을 하면 단식만큼 그렇게 극적으로 반발력이 나타나진 않지만 자기 치유력과 면역력은 확실히 높아집니다. 단식은 노폐물의 배설을 촉진하지만 동시에 환경 호르몬 등과 같은 유해 물질도 배설케 한다고 코우다 박사는 말한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는 몸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넘쳐나고 있다. 이전의 고도 성장기에는 전국의 농촌에서 대량의 유기염소 농약 BHC를 살충제로 사용했었다. 공중살포라고 하는 난폭한 방법으로 이 농약이 아무렇지도 않게 논이며 밭에 뿌려졌던 것이다. 이 BHC가 우리의 체내에 들어온 지방 속에 점착되면 몇 년 동안이나 배설되지 않은 채로 체내에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코우다 박사는 단식에 의해 BHC를 배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1973년에 고베대학교 의학부 공중위생학의 키다무라 마사치 교수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단식을 하면 오줌 속에 대량의 BHC가 배설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는 이 BHC 대신에 환경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다이옥신, 비스페놀 A 등과 같은 여러 유해 화학물질이 우리의 몸을 망치게 된다고 한다. 이처럼 과학은 발달했지만 환경은 오염되었다. 과학의 진보에 따른 산물이 식품에도 이용되어 결과적으로 우리의 몸을 해치고 있다. 식품 첨가물과 보존료, 화학 합성의 영양소 등이 바로 그것인데 이들을 배제하는 데에도 단식이 위력을 발휘한다고 코우다 박사는 말한다. 여기까지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일 이식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떤 식품들이 효과가 있는지 또 구체적인 식단 예시 등에 관해서는 다음 편 영상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